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가 주가 급등에 힘입어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반등세가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미중 정상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간 긴장감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 심리를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의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신정부 정책 수혜주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으며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화폐 관련주 등이 상승세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대선으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는 사이 미 증시는 연 이틀 동안 상승세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 간의 이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 덕분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양국 간의 긴장감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충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 0.51% 상승했고요. 또 S&P 500은 0.58%, 그리고 나스닥은 0.81%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미국 주식의 정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한국에선 대선이 마무리가 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섹터에서도 그 영향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AI 오늘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된 대선 공약이었던 AI였기에 오늘도 그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증권과 지주사 등 역시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된 업종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이 마무리된 시점 우리 증시는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출발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오늘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2.17%나 상승해주고 있고요. 2,757선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760선까지 터치한 코스피 지수네요. 앞으로 어떤 상승세 보일지 오늘 하루 동안 장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의 수급까지 살펴보시죠.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장 출발부터 외국인이 거세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도 담아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만이 홀로 팔아내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지켜볼 만한데요.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의 상승세 보인다는 점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39% 상승하고 있고요. 750선 터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오늘 하루네요. 그렇다면 수급은 어떤 모양일까요? 매매 동향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이 담아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또 코스닥이 개인은 팔아내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 주시고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알테오전이 8% 넘는 상승세 보인다. 이 점까지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만한 테마는 바로 증권주입니다. 이당 선인이 대선 공약 관련 수혜주로 아무래도 증권이 시원하게 뽑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직전부터 코스피 5천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증권주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는 잠시 후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연 이틀 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요. 일단은 중국과의 뭔가 통화를 하겠다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줬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안 좋은 얘기 나와도 흔들림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주중심 매수해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쁠 것도 없고 하여튼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 다우존스, 용 같죠, 그렇죠? 용처럼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구름대를 타고 그냥 강합니다.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얘는 강한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세상이 바뀌고 있고 로봇과 자율주행과 뭐 우리나라는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의 이슈는 끝났지만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선을 하든 안 하든 얘네들은 어쨌든 간에 로봇이든 인공지능이든 우리나라 정책과는 상관없이 얘네들은 글로벌적인 미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미 벌써 한마디 우리나라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그 관련주들은 급락하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전에서 막 급등했다가 인물주로 엮였던 애들 쪽에서 지금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정책적으로 가는 쪽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주 쪽은 뭐 지금 뭐 100조 투자 얘기 이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인공지능 강하죠? 왜 강해요? 우리나라 공약 때문에 강합니까? 아니에요. 구글도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메타도 다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나라 눈치 보고 투자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시장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대선이 끝났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급락을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인물로 엮였기 때문에 급락을 하는 거고요. 저렇게 그 글로벌적인 미래를 가지고 움직이는 쪽들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도 흐름들 괜찮고 그다음에 증권주들이 오늘 폭등을 합니다. 미국 시장이 좋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뭐 상법 개정 얘기라든지 아니면 5천 코스피 5천 뭐 돌파 기대감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5천이요? 모르겠습니다.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상관없어요. 종목은 잘 갈 건데 일단 증권주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증권주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도 오랜만에 크게 올라갈 것 같은. 결국은 증권주가 간다는 얘기는 지수가 가겠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시장이 좀 좋아졌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개인들이 안 삽니다. 증권주 안 움직인 지가 벌써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 가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증권주들은. 그래서 증권주 잘 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뭐 지수 올라가는 거 크게 뭐 기대는 안 하는데요.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래도. 여기 코스닥 오늘 1.3%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오늘도 2.3% 올라가고 있고 지지난주부터 각도를 높이면서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미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한 이후에서는 여기까지는 딱히 저항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2,896인데 이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2,900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슬슬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도 움직이면 좋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용 차트 뭔가 그 구름대를 타고 움직이는 그래서 로봇주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뭐 부품주 아니면 완전 자동차가 이제 나올 거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잘 보면은 앞으로의 그 글로벌적인 정책으로 봤을 때에서 그쪽 애들이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 분위기 되게 좋은데 안 그래도 그 공개 방송이나 그런 데서 얘기했던 솔트룩스 그다음에 뭐 시선 AI는 상한가 같고요. 인공지능, MD스테크, 저 자율주행 로봇 11% 급등 나오고 자 공개 방송 때 다 언급했던 애들이거든요. 잘 움직이고 리노공업 전 반도체인데 7% 오늘 올라가고 그래 분위기는 되게 좋네요. 일단은 종목들이 잘 튀어다니니까 두더지 패턴, 땅굴 파는 거 말고 구름대 위에서 강한 애들 위주로 공략하시면 계속적인 흐름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미 증시는 굳건한 모습이고요. 또 다만 국내 증시에서는 인맥주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정책주들은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다올투자증권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다올투자증권입니다. 현재 증시부터 체크해 보시죠. 5.29%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증권주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가는 3,77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올투자증권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증권주 쪽에서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고, 뭐 지수가 올라갈 거라고는 그냥 기대는 안 하고는 있지만 박살나거나 하락장을 갈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개인들이 안 올라간다 모두 다 생각하면 올라갑니다. 저는 그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는 못 가. 그러면 무조건 갑니다. 원래 개인들 뒤통수 치고 가는 게 원래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졌지. 이제 급등할 거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래요. 항상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상승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또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게 미국 주식까지도 갈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주식 좋은 것들 많다. 미국 주식 그 무거운 거 테슬라니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니 시가총액 5천조짜리 그거 일경되느니 그 100% 올라가면 일경 아닙니까? 일경되느니 우리나라 주식이 100%, 200%, 300% 올라가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승부하자 그러면 수익률은 우리나라 주식이 더 좋기 때문에 지수 5천 안 가도 돼요. 3천 안 가도 됩니다. 지수 그냥 이 상태만 있어도요. 종목들 200%, 300%, 500% 갈 애들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잘 갈 거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상승장으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넥타이를 빨간색을 메고 온 것도 1월 달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졌다. 이제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상승장인데 지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갈 것 같다. 지수는 안 올라가도 종목은 잘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증권주들이 엄청 잘 갑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대통령 이제 선거가 끝났다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는 건지 이게 연속성으로 계속 움직일 건지는 뭐 여러분들도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 되고 저도 한 달 정도는 지켜볼 텐데 글쎄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서도 계속 증권주가 계속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건설주가 계속 올라가고 뭐 조선주가 계속 올라가고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한번 상승장 찾아오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저는 그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 지금도 잠깐의 기대감으로 움직일 뿐 연속성으로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증권주만 홀로 계속 올라가는 예전에 초전도체만 막 엄청나게 막 10배 이상 1000%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10배, 1000% 올라가고 막 3000%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증권주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거는 뭐 맞으니까. 그래서 뭐 일단 증권주가 강합니다. 이따가도 차트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부국증권, 그러니까 소형증권도 잘 가고요. 대형증권도 잘 가고 그러니까 강세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올투자증권도 덩달아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종목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다올투자증권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가장 먼저 지난 종목들 현재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오리엔탈 전공이었고요. 매수가는 5,930원, 상승률은 무려 18%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화요일과 수요일 연 이틀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매수가는 22,850원의 화요일이었고요. 4.6% 상승하며 목표가 달성했네요. 이어서 수요일은 23,300원의 매수가 제한 주셨고요. 상승률은 3.3%였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은 코오롱 EMP입니다. 6,680원의 매수가 제한 주셨고요. 3.3%의 상승 달성하며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금요일도 코오롱 EMP였는데요. 6,680원의 매수가였고 2%의 상승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에코플라스틱 매수가는 3,070원이었습니다. 상승률은 2.3%의 상승 받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상황 다 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주인공 매수가까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날 드렸었던 에코플라스틱을 3,070원에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살짝 움직였는데 3.70원에서 살짝 움직이고 나서 3.1% 일단 달성은 된 겁니다. 3.1% 정도 올라와서 지금 달성은 된 거고 아직 저게 실시간 반영이 안 됐는데 달성이 돼서 만약에 팔았었어도 상관없지만 안 팔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은 차트가 괜찮아서 지금 3.01%니까 못 판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다면 지금 차트는 모양 괜찮고 그다음에 이쪽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자율주행이 움직이고 완성차 이쪽에서 자율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 그러니까 6월 달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자동차를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플라스틱도 급등하니까 3%가 아니고 30%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를 4월 24일 날 기준으로 23,400원에 드렸던 게 36% 올라갔는데요. 그냥 차트가 강해요. 비중 줄여놓고 조금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얘는. 그다음에 이스트 에이드.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미 수익이 84% 많이 나서 비중 많이 줄여놓고 나머지는 얘가 바닥이라서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가져가셔도 된다 그랬고, 원유골딩스. 얘는 제2의 주성 엔진으로 보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일단 고점에서 고가놀이 중에 있는데 이러다가 다시 튀게 되면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로봇주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가서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34% 나서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더 안 가니까 빠질까 봐 불안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막 파는 사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가볍게 그때는 치고 올라가니까 비중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보유를 하면서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용 차트고요. 안 빠져요. 계속 이러다가 튀려고만 하고 있지. 자, 다음은 자, 한글과 컴퓨터. 이것도 지금 19% 수익이 났는데요. 한글과 컴퓨터도 지난주 2번 추천하고 지지난번 2번 추천했는데 다 가격대들이 22,850원, 22,900원, 23,000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17%, 18%, 19%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 있는데 자, 한글 컴퓨터 공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뭐라 했어요? 이거 외통수 걸린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거 봐요. 진짜로 여기서 외통수 걸린 종목이고 용 차트고 바닥에서 이렇게 깔면서 이거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오늘 돌파가 됐습니다. 일단 여전히 구름대를 깔고 있고 인공지능 섹터이고 수익이 적지 않아요. 9%가 아니고 19%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계속 이런 식으로 용 차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특히 인공지능과 뭐 로봇과 뭐 이런 식의 엮여 있는 종목들은 이슈는 알아서 나올 테니 주가는 한 번씩 튈 거다. 그래서 잘 튀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냐? 끝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가는데 이미 수익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일부는 팔고 나머지 그 정도는 더 가져가셔도 되는 종목이겠고요. 그래서 한글화 컴퓨터도 큰 N자가 남았습니다. 큰 N자가 남았으니까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다올투자증권 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증권주들이 다 막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해서
이것도 사실은 공개 방송에서 여기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증권주들하고 보험주도 얘기했어요. 은행주도 얘기했습니다. 상법 개정 얘기가 나오길래 이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 저점 지지되고 있고 이때가 이제 5월 27일이니까 지난주네요. 그렇죠? 지난주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 말고 공개 방송에서. 그래서 공개 방송 보면 유튜브에 다 녹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 있을 때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용 차트가 이런 게 있구나를 모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예상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때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떴는데 왜 이걸 여기서 얘기하느냐? 이제는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그때 대비 한 17% 올라왔는데요. 이제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냥 한번 물려보세요. 3,810원. 아주 고점에서 한번 물려보시고, 시장이 5,000원 간다 그러는데 뭐 그렇죠. 5,000 가면 얘도 5,000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근데 지수 5,000 가는 거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지만 이제 개인들이 믿어줄 거예요. 믿을 때까지 올릴 겁니다. 저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저는 뭐만 믿는다? 종목이 올라가는 것만 믿는다. 근데 이제 일단 3,810원에 사도 괜찮은 게 흔들면 더 사면 되죠. 다른 증권주들은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자 일단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는 뭐 굳이 이거 얘기해야 합니까? 다올투자증권 느낌은 여기죠, 여기. 얘는 여기죠. 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삼성증권. 다올투자증권 느낌은 여기죠, 여기. 얘 35,000원 느낌, 얘 62,900원이죠. 뭐 저 밑에일 수도 있어요. 자, 키움증권 볼까요? 다올투자증권 느낌은 뭐 하여튼 저 날바닥 저쪽 그쵸? 5만 원, 4만 원, 3만 원 느낌인데 지금 얘는 17만 5천 원이죠. 근데 더 잘 가죠. 그리고 오늘 급등하는 부국증권, 조그만 증권, 소형증권사들. 다올투자증권으로 따지게 되면 얘는 17,000원 느낌인데 얘는 지금 44,700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올투자증권은 이게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굳이 제가 이거를 꼭 얘기를 안 해도, 그렇죠? 완전 바닥에 있는 뭐 다올투자증권이 뭐 좋아서, 에이 좋았으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저도 이런 증권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언제 처음 알았냐면 지난달에 증권주들이 움직임이 좋길래 안 간 건 뭐 있나 봤더니 얘가 있더라고요. 근데 차트를 봤더니 용 차트네. 많이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월 27일 그때에서도 이런 거 사는 거다라고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3,810원에서 물리라 그랬죠. 왜 물려도 왜 되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증권주, 그러니까 SK증권, 유한타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뭐 현대차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대신증권, DB증권, 키움증권, 신영증권, 한국금융지주, 유아증권, 부국증권 다 싹 다 고공행진하면서 저 구름대를 뚫으면서 아예 용의 용우를 아주 그냥 날개를 달는 용이 돼 버렸는데, 얘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려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폐역 종목은 다올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은요, 공개 방송에서도 공개하셨던 다올투자증권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바로 3,810원 공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LX홀딩스고요. 매수가는 8,100원, 비중은 20% 들어가 계십니다. 지주사의 종목인데 오늘로서는 8,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꿈틀거릴 때 진입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주사가 역시나 강하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 수익 보고 나오실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지주사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하고 그래요. 여전히 강하니까 8,100원.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매수 가격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 얘도 이제 잠에서 깨어난 종목이니까 손절 라인만 여기 한 7,200원 깨지면 얘는 다시 잠들겠다는 뜻이니까 7,2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관련주 이슈 계속 당분간은 계속 강세 유지될 것 같으니까 얘도 조만간에 10,000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네요. 네, 7,200원의 손절 라인 제안 주셨고요. 아니면 현재는 보유하다가 10,000원 선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필 옵틱스고요. 31,636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현재는 3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이자 2차 전지도 엮여 있는 종목인데요. 이에 대한 종목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반도체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요.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구름대를 지금은 이제 먹구름이 끼긴 했지만 눌림목 조정이라 그런 거고 얘가 진짜로 먹구름이 껴가지고 빠질 생각이 있으면 저점이 깨집니다.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30,000원 깨지면. 그래서 30,000원 깨지면 그냥 손절을 감행을 해버리고 근데 안 깨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고 횡보하다가 다시 뚫으면서 40,000원, 45,000원, 50,000원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차례 강세를 주고 지금 조정을 받고 박스권역에 있는 중. 그래서 이 박스권역이 곧 끝나게 되면 다시 40,000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40,0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흥하해운이고요. 2,27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서는 1,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횡보 장세가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기사를 보면은 해운 운임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늦게 반영할 수도 있고 지금 가격이 좋아지고 한다 그래도 그 반영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2년 뒤에 될 수도 있고 이거 웃겨요. 제가 조선주들도 3년 전, 4년 전에 이거 바닥 쳤다. 운임 가격도 상승하고 조선 그 성과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뭐 철강력도 올라가고 하여튼 좋아지는 것도 물동량들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2022년, 2023년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가지고 조선기자력 다 추천했는데 그때는 잠깐 안 움직이다가 1년 뒤에 2023년도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2024년도 폭등 나오고 올해도 폭등이 나오는 원래 그래서 뉴스에 얘네들이 꼭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보면은 반응은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얘는 지금 구름대 여기 먹구름이 껴 있죠. 아직 그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구름이 여기 젖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2,270원. 그러니까 예전에 사다가 물린 거니까 2,270원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들어갔을 때 당시도 보면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구름대에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라 들어가기를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고 뚫은 다음에 들어가든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미리 들어가니까 지금 1년을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니까 1년 동안 안 움직이죠. 미리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도 구름을 곧 뚫을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안 뚫었기 때문에 이게 또 몇 개월 동안 또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떨어지는 각도가 이제 조금 각도가 좀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운임가격 얘기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2,000원도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떨어지는 흐름들은 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지수도 막 폭등하고 증권주 폭등하고 뭐 이래저래 다른 종목들은 뭐 보험주도 폭등하고 다 폭등하는데 뭐 해운주는 뭐 딱히 그렇게 잘못한 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안 올라가는 이유는 세력들이 돈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식이라는 게 호자만 있다고 움직여요. 누가 돈을 넣어놓고 땡겨야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돈들이 안 들어서 안 움직이는 거니까 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해운 업종 1년간 걱정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 기다리면서 보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택이고요. 매수가는 1,83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1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은 1,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우상향하고 또 장대 양봉도 그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의 수익 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자, 얘는 미용기기 관련주로 되어 있는 종목인데 뭐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나 미용 그다음에 보톡스 관련주들이 급등한 거는 기사들 보면 그렇게 움직였는데 얘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피부 미용 레이저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일단은 그런 이제 레이저, 피부 미용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세력들이 이제 작년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잡고 올해서부터 열심히 땡겨서 그렇게 되어 보입니다. 근데 매수한 가격대가 좀 높아요. 최근에 사신 건 아니고 작년에 고점에서 잘못 물려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구름대를 깔고 있는 강한 용입니다. 매수 단가가 높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바닥에서 여기 구름대를 깔 때 여기 한 5,000원대 샀었으면 지금 100% 수익 난 상태에서 지금 수익이 100%인데 지금 팔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전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니 얼마나 그렇죠?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수익으로 날 것 같습니다. 11,000원, 12,000원도 여전히 달릴 수 있는 힘이 보이니까 수익 날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존재하는 종목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이고요. 매수가는 29,000원이고 비중은 5%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은 18,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 업종이죠. 약 1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29,000원의 비중 5%. 29,000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29,000원 샀으면은 이전에서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겁니다. 섹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뭐 과거에서도 전기차, 수소차 이슈도 계속 나왔고, 근데 이제 2차 전지 전해질이 하도 박살이 나니까 그다음에 뭐 테슬라 자동차 안 팔린다 난리 나고 그러니까 얘도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것 같습니다. 바닥을 돌렸고요. 구름대도 깔았고. 용이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지금 종목으로 보입니다. 황금선도 우상향 되고 있고요. 얘는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조만간에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면 이런 연료전지 관련주들 전해질 아니고요. 전해질도 반등 줄 거예요. 뭐 에코프로, LNF 얘는 반등 줄 텐데 걔네들보다는 개인들이 거의 갖고 있지 않는 혹은 물려 있지 않는 약간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깨끗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막 캐캐 먹은 물량들이 없는 이런 애들이 저는 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 당연히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요. 일단 바닥에 돌렸으니까 추가 매수도 하시고 2만 원 넘어가면 질문 주시고 2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매수까지 제안 주셨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선진이고요. 매수가는 11,000원이네요. 비중은 3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서는 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음식료와 이 돼지열병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횡보하다가 5월 들어서 급등해준 종목인데요. 이에 대한 대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오늘따라 많이 물려 있다가 이제 시장이 좋아지려고 그러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수익으로 바뀌거나 하는 종목들이 이제 몇몇 보이는데 항상 이렇게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 어느 정도는 팔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떨어지면 그때 못 버텨요. 다시 떨어지면 결국은 그때에서 이제 팔게 됩니다. 수익 날 때까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음식 업종들 다는 아니고 일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는데 아주 차트가 아주 강하네요. 11,000원, 12,000원, 1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그 수익 나서 한번 팔면 뭐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절반 이상 많이 팔든 쬐끔은 남겨놔도 됩니다. 차트가 이제 4년 동안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4년 더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 반등 주기 시작하는 거니까 반등 주고 이렇게 다시 땅으로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등 주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테니까 절반 이상 많이 팔게 되면 수익에서 팔게 되면 조정 시 재복수하러 다시 재진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12,000원 선의 수익 볼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또 재진입하는 방안도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엔캠이고요. 매수가는 98,000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 들어가 계십니다. 7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 중인데요. 2차 전지 종목으로 작년에 비해선 여느 2차 전지 종목과 같이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지금이 진짜 바닥일지 조금 더 버텨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이분은 98,000원에 사셨으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한 석 달 안쪽으로 사신 분인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10만 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이때 아니면 그러면 여기일 텐데 여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2023년도 때 사가지고 여기서 4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갈 때까지 안 팔았다.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사셨는데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먹구름 꼈잖아요. 지금 먹구름 끼고 비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불 피운다고 불이 붙어요? 비가 그쳐야, 그렇죠? 해가 나와야 불을 폈을 때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불을 붙여봤자 계속 비가 내립니다. 위에서 계속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막 내리니까 뭐 장대비까지는 아닌데 계속 비 내리고 있으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늘도 그렇죠? 비가 그치겠죠. 끝이고 나서 이제 하늘에 이제 그 구름대가 거치고 얘가 이제 주가 올라가고 이제 햇빛이 들이우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부터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이미 구름대를 뚫고 종목들이 폭등하고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라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98,000원에서 지금 69,800원이면 이게 손실이 작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28% 정도 되네요. 역시 작지가 않네요. 이게 마이너스 10% 안쪽이면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 28%라면 이건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텼다가 손실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 다시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손실폭이 다소 크기 때문에 잠시 버티시다가요. 손실폭이 줄어들면 종목 교체하는 방안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고요. 매수가는 49,800원입니다. 비중은 15% 들어가 계시네요. 현재로서는 2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AI 종목입니다. 오늘도 14% 넘게 오르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매수가와 격차가 좀 있는데 그래도 버텨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제가 바로 공개 방송에 유튜브 보면은 녹화가 돼 있어요. 제가 거짓말 치고 싶어도 녹화가 돼 있는 걸 녹화가 돼 있다 그러죠. 5월 7일 날 7일 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전일장이니까 6월 며칠이에요? 6월 2일 날. 6월 2일 날도 얘기했거든요. 공개 방송 오신 분들 중에서 증인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들어오면 근데 오늘도 공개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지만 공개 방송 들어오면 저렇게 종목대에 대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이고 이건 용 차트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근데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데 더 갖고 가세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저기 2년 전에 물렸네요. 2년 전에 물린 거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될 자리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벌써 13%가 급등하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조금 그렇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로 노리시고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5월 7일 날 제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그때 잘 봤거나 아니면 6월 2일 날 보고 들어갔었으면 추가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좀 안타깝지만 자, 전고점 돌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면 4만 원까지는 보이네요. 조정 시 추가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는 엔비디아입니다. 다시금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한 엔비디아인데요. 어떤 주가 상승을 보였을지는 자세하게 기사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all Street stocks and higher on Nvidia, trade talks hubs. 월가에 따르면요, 월가 주가 그리고 엔비디아에 있어서 무역 협상 기대감도 함께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가 주가 상승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다른 칩 제조업체 상승세가 주역이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 전날보다 2.8% 올랐습니다. 그렇게 141.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에서 140달러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종가는 1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칩 제조업체 브로드컴 역시도 AI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신 네트워킹 칩을 출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경신했는데요. 3.2%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특히 이 상승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 주에 통화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말한 데에도 훈풍이 불어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증시의 소식들 참고해서 오늘의 엔비디아 어떻게 주가 향방 바라보면 좋을까요? 자, 엔비디아 주가는 강하고 좋네요. 일단 미국 시장이 안 빠지니까 좋은 걸 거고요. 중국과의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좋은 얘기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미국 장은 크게 안 빠질 것 같네요.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 자, 역사적인 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고 지금 기사에 보면은 얘가 시가총액 1위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죠.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얘네들이 차트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애플 차트가 그 중에서 제일 약하죠.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봉으로 이만큼 조정받았고. 그래서 애플 차트가 제일 약하지만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애플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고 신고점 가고. 그러니까 누르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맞춥니다. 근데 갈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지금 세상이 역사가 바뀌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생활 양식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것도 조금 웃긴 얘기인데 아마 요새 아이들은 청소하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게 참 신박하죠. 그렇죠? 이 세상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다들 청소를 안 하면 먼지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지금은 로봇 청소기들이 대부분 다 해주니까 편해졌죠. 그런 것처럼 이전에 있었던 생활 양식에서 막 뭐가 바뀌면서 새로운 이제 산업들이 계속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자율주행 로봇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 이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냥 유명한 그 기업들이에요. 새로운 뭐 스타트 기업이 나올 수도 있죠. 뭐 기사 보니까 엔비디아보다 뭐 뛰어난 무슨 기업이 뭐 나왔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스타트 기업은 스타트 기업이고 기존의 시가총액을 꽉 잡고 있는 요런 애들 중에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는 애들이 나올 텐데 제 요점은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뭐 넘어갔죠. 뭐 이거는 아직 안 넘어갔는데 거의 넘어갔어요. 거의 여기 468달러 지금 462달러거든요. 중국과 통화 내용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통화 내용이 뭐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관세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래도 세상의 혁신과 기술이 퇴보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까 엔비디아도 오히려 통화 내용이 안 좋게 나와서 흔들리면 싸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테슬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죠. 완전 자율 자동차가 괜찮게 나올 것 같다. 완전 자율 로봇도 상당한 기술력이 이른 것 같다.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서 머스크가 허풍을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로봇의 그 로직과 코딩 능력이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이제 평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뛰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 보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도 테슬라 약간 허풍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진짜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개돼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 테슬라도 요거에 신고점 돌파하고
저는 테슬라 1,000달러 봅니다, 여러분들. 1,000달러. 지금 최고점이 488달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 갖고 있겠지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시가총액이 몇천 조 하는데 이거 100만 원만 있겠어요? 500억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100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 1,000달러 보거든요. 근데 1,000달러가 지금 당장 가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이것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520에서 530달러 정도가 나와요. 그 목표치가. 그러니까 올해는 500달러 돌파한 다음에 520달러, 530달러 가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에서 700달러, 이거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700달러고 그리고 또 조정받고 움직이고 향후 5년 뒤에는 1,000달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000달러 간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해는 일단 500달러 돌파하는 게 이거 정고점 488달러 돌파하는 게 일단은 제일 목적일 거고 그러니까 로봇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로봇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못 할 텐데 완전 자율자동차랑 로봇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뭐 잘 가겠지만 일단 미국 주식도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5년 뒤에 1,000달러, 올해는 일단 500달러 이상, 내년에는 700달러 예상을 하면서 미국 주식도 잘 관심을 가지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세금 매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벌면 미국에다 돈 많이 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하여튼 미국 주식 다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도 괜찮고 우리나라 지수도 얼마나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테슬라가 올라가고 그러면 뭐가 가겠어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도 움직이겠지만 저는 반도체보다는 인공지능 섹터. 그래서 코나 테크놀로지 아까 전에 상담할 때 좋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에코플러스도 있지만 그 코오롱 EMP도 있었죠 지난주.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동차 부품주, 수소차 부품주, 그다음에 연료전지, 뭐 나트륨 전지, 뭐 전고체 관련주. 근데 LNF, 에코프로는 아마 앞으로도 추천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추천하느니 로봇주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가 더 저는 여전히 이 얘기는 작년도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예요. 2차 전지 전해질보다는 전기차 부품주가 낫다. 그쪽이 낫다. 차라리 뭐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더 정책적으로 공통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보셔야 되고 하여튼 로봇주, 인공지능, 그다음에 보안 sek터 전 다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이슈를 계속 몰고 다니면서 조만간에 쟤네들이 이제 고가를 돌파할 날이 그러니까 멀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주식도 아니 테슬라 정도 돌파하게 되면 자율주행이라고 로봇 부품주하고 이쪽으로 이슈가 쏠리겠죠. 돌파하면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지 로봇으로 움직이는지 이슈가 되면 로봇주들이 폭등하겠죠. 일단 증권주들도 지금 잘 간 것도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테마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 오늘 주인공 엔비디아부터 테슬라까지 전망들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좋아 보이는 이 두 종목인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견고한 성적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망한 종목들도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